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취급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취급에 따른 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냐, 그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크게 아날로그, 디지털, 하이브리드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디지털 컴퓨터요. 디지털 컴퓨터다 그러면 이제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비연속적인 데이터 있죠.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디지털 컴퓨터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쓰는 컴퓨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날로그 컴퓨터다 그러면 아날로그 컴퓨터는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아니에요. 얘는 온도가 됐든 전류가 됐든 속도가 됐든 이런 연속적인 데이터 있죠. 그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아날로그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특수 목적의 컴퓨터를 보고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컴퓨터다 그러면 뭐냐? 디지털 컴퓨터, 아날로그 컴퓨터 각각의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장점을 전부 다 합쳐놓은 걸 보고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 좀 더 구분 좀 할게요. 디지털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 어렸을 때 차고 다니던 전자시계 있죠? 그게 디지털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시계 차고 다니세요? 다 커서는 이제 바늘로 되어 있는 시계 차고 다니죠? 그 바늘 시계가 아날로그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디지털은 이제 디지털 신호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의 목소리요. 아, 그러면 이제 파장이 그려지죠. 그런 파장,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게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취급하냐에 따라서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나왔네요. 디지털은 이제 굳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런 식으로 생겨서 내려간 게 0, 올라간 게 1, 내려간 게 0, 1, 0, 1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디지털 컴퓨터예요. 아날로그 컴퓨터다 그러면 아날로그는 신호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우리 사람 목소리 그러면은 그러면 파장 그려지죠. 그게 이제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해서 디지털 컴퓨터다 그러면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개수를 딱딱 셀 수 있어요. 근데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목소리, 이게 몇 개예요? 모르잖아요. 그죠?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아날로그요.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 구분할 때는 셀 수 있다, 없다 그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해서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필요한 만큼 정밀도를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날로그는 제한적이에요. 이게 몇 개예요? 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정밀도가 나타나더라.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는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그런 컴퓨터가 전부 다 디지털 컴퓨터고요. 얘는 목적이 이제 범용이에요. 범용. 범용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되는 걸 보고 범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노래도 듣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메신저도 하고 쇼핑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 가지 사용하는 걸 보고 범용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특수 목적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한 가지 목적에만 사용되는 거예요. 특수 목적에만 사용되는 거. 그게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예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병원이요. 병원에 가게 되면은 심전도 검사하는 거 있죠. 삐삐삐삐 하면서 신호 띄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입니다. 그럼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가 밑에서부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구성 회로가 증폭회로입니다. 증폭회로. 증폭회로라는 걸 사용하고요. 우리 디지털 컴퓨터는 논리회로 사용해요. 논리라는 말이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거짓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01, 0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논리 회로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형태 볼게요. 입출력 형태 보니까 디지털 컴퓨터는 이제 숫자 문자가 들어가면 이제 숫자 문자가 그대로 출력이 돼요. 근데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가 됐든 전압이 됐든 온도가 됐든 속도가 됐든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출력 형태는 곡선이나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연산 형태 보니까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 논리 연산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속도는 이제 어떤 게 더 빠르냐? 아날로그가 더 훨씬 더 빨라요. 빠르고 디지털이 느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얘 때문에.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어요. 프로그램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 그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근데 아날로그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속도가 빨라요. 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도 느리고 느립니다. 그러면 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뭐도 있어요? 기억 기능도 있어야죠. 근데 얘는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얘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장치들이 비싸요.
근데 얘는 이제 특수 목적에 사용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 저가입니다. 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가예요, 가격이. 이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입출력 형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산 형태, 어떤 거 이제 계산할 수 있냐, 그거.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구성회로는 어떻게 되는지,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